남들과 다른 길을 가되 경로를 이탈할 때가 아니라 어떤 코인들을 내 주머니에 넣고 졸업을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께 대중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나만의 길을 가야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다른 길을 가라 그랬는데 경로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슬슬 미디어에서 똑같은 소리들 하는 거 보니까 팔 때가 됐다, 쉬었다가 반감기 후에 들어가야지. 이 얘기가 뭡니까? 다 지금 미디어에서 올라간다, 낙관적인 얘기하니까 이거 인간지표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서 파셔라, 비트코인 3억 갑니다, 팔지 마세요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댓글 달리자마자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올해 또 신고점 갱신하려고 바로 그냥 귀신처럼 상승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매도의 시기에 대한 거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면서 진짜 여기저기서 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지하철 타면 10명 중에 대여섯 명이 업비트 창 키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있고,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 비트코인 어떻게 하냐, 업비트 어떻게 깔아야 되냐, 그것을 물어볼 때가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안 됐고 반감기도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벌써 매도를 고려할 때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님들의 개개인의 인사이트나 투자 철학은 모두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지표, 즉 심리적 분석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잘 파악해야 되는 거는 준거 집단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심리지표를 봐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 비트캐쳐 구독자님들은 2년 동안 하락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온몸에 피투성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상위 5% 코인 투자자분들이십니다. 지금 이 힘든 산전수전 다 겪고 문 앞에 와 있는 이분들이 상승장 보고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빅숏이구나, 하락하겠다, 숏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상승장에 가장 슬픈 거 뭡니까? 남들 다 돈 벌 때 나 혼자 강제 퇴장 당한다.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 투자를 위해서 힘든 시장도 견뎌오고 제 방송도 보시면서 저랑 함께 코인 공부도 하시면서 소수의 선발되신 분들인데, 이 특수한 준거 집단이 롱 본다고 나는 숏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로를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인간지표를 볼 수 있는 곳 어딥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서 주변에 평범한 일반 직장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냐? 라고 하면 10중 8구는 비트코인 안 한다, 그거 망했다, 그거 사기 아니냐, 그걸 누가 합니까? 이런 반응일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매도 고려하고 이제 하락 관점을 볼 때는 진짜 그런 분들마저도 비트코인 투자 시작하고 나중에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했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살려고 할 때, 이때 줄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락 관점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던 거, 내년 반감기까지는 적어도 물리더라도 차라리 롱에 물리시는 게 맞고, 잘못해서 숏 보시다가 정말 머리통 날아가고 강제 퇴학 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물리시더라도 롱 보시고, 만약에 눌려서 물리시면은 그냥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 DCA 분할 매수해가지고 수량 모아가라. 그거대로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 올해 또 신고점 갱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힌트들이 또 시장에 던져졌는데, 이번에 1월 1일에 두 번째 데드라인이 예정되어 있었던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일이 오기도 전인데 SEC가 승인 연장을 때렸습니다. 왜 승인 연장을 때렸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S-1 파일을 제출 안 한 게 어디냐?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나머지 다른 핵심 기관들은 지금 다 수정본, 최근에 SEC가 말한 답안지를 고쳐가지고 SEC 제출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만 이 답안지를 내지 않았다. 이게 예스로 돌아서고 이제 가장 빠른 다음 데드라인이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파이널 데드라인이 예정되어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때까지 수정본, 수정해서 예스로 바뀌고 마지막 데드라인인 1월 10일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 전에 비트코인은 일괄적으로 무더기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소한 저는 95% 이상의 확률을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몰락록도 피델리티도 아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아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명 금융 변호사인 스캇 존슨까지 모든 사람을 동시에 승인하기 위해서 1월 10일 이전에 무더기 승인해야 되니까 프랭클린 템플턴 기간 연장한 거 미리 작업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고,
또한 최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이 잘 상승하고 있던 GBTC와 코인베이스 지분을 줄이면서 엄청난 매도를 했다. 일단 GBTC 왜 매도했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들이 직접 ETF 출시할 거고 이제 ETF 출시될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GBTC 들고 있냐? 이제 GBTC 수익 실현하고 본인들이 장사하겠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그럼 왜 팔았을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음표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GBTC는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지들이 이제 출시할 거고 임박했으니까 판 건 알겠는데 그럼 코인베이스는 왜 팔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오늘 제가 엄청난 힌트를 찾았습니다.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하고 어떤 주식을 샀습니까? 로빈후드 주식을 샀다. 근데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어떤 증권사입니까? 미국 개미들의 성지. 한국으로 따지면 개미들이 가장 많은 키움증권 같은 그런 증권사입니다. 근데 로빈후드 거래소의 특징이 뭐냐? 로빈후드는 실제로 코인 거래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코인에 친화적인 거래소인데 코인베이스 현재 지금 가격 보십시오. 벌써 지금 저점 대비 300%나 올랐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익절하고 반면에 지금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 전인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된다 라고 하면 ETF 사려면 여러분들 코인베이스에서 사야 됩니까? 증권사인 로빈후드에서 사야 됩니까? 당연히 로빈후드에서 사야 된다.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해서 장사할 거면 많은 전 세계의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엄청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들어올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래 수수료와 함께 이런 증권사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캐시우드는 캐치를 하고 코인베이스가 아닌 증권사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이자 ETF 거래도 가능한 로빈후드의 비중을 리밸런싱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로빈후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캐치할 수 있는데 지금 로빈후드에서 상장되어 있는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을 알아보면 에이브, 아발란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컴파운드,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스텔라누멘, 테조스, 유니스왑, USDC 이 코인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이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체인링크와 유니스왑, 아발란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많이 임박했다라고 제가 확신한 데이터가 뭐냐? 바로 CME 거래소는 보통 월가의 기관들이 사용하는 그런 선물 거래소입니다. 근데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보시면 이 빨간 선은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수치는 언제랑 비슷하냐? 2021년 불장 때 수치와 비슷한 수치로 지금 기관들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CM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2021년 10월 이때 불장 이후로 이 정도의 거래량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또 11월에 들어왔다. 이 얘기 뭡니까?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기 전에 엄청난 수요가 지금 CME 선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실제 데이터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CME의 비트코인 선물과 실제 현물 간의 괴리율을 보면 CME 선물이 현물과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프리미엄이 끼고 있다. CME 선물 프리미엄이 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기관들의 엄청난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디어나 언론 기사 뉴스는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는 못 속인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꼭 체크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온체인을 보면 그들의 의도,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 재밌는 사실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은 아직도 거진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 21년 불장만큼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 올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를 보면 지금 엄청난 트랜잭션이 바로 올해 언제부터였습니까? 블랙록과 여러 월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하반기부터 엄청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딱 던지고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은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보통 개미들은 비트코인 살 때 어디서 삽니까? 거래소 들어가서 아이디 만들고 계정 만들고 여기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기관이나 세력들은 어디서 합니까?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OTC 거래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외시장에서 OTC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장외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엄청난 손바뀜이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 보유량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서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시킨다. 계속해서 거래소에서는 유출이 되고 있고 반대로 테더 지갑에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현금성 자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고래와 기관들의 비트코인 축적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온체인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구독자님들께 지금 미국도 돈 풀기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스테이블 코인 시총 보십시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 상승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도 9월 저점을 다져주고 상승했다.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려면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푼 돈들이 시장 안으로 서서히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도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익을 보면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계속 긴축하고 또다시 금리 인상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3월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줄줄이 은행들 뱅크런 터졌던 것처럼 경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 무너지는 거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이제 금리 내리는 거. 금리 내리면서 유동성 풀어주는 거. 그것을 이제 연준이 해야 된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12월 FOMC의 금리 동결 확률은 98.9%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까지 새로 생겼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된다고 컨센서스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내년 5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언제입니까? 반감기 4월이고 5월에 금리까지 인하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하방 보고 또 전저점 갱신한다. 다들 상승 보니까 하락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 힘 딱 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 유행어 배 힘 딱 주고 우리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서이즈 언급하면서 중국까지 돈을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콩은 중국이 세계 자본 시장으로 향하는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E와 부유한 중국인, 중국의 부자들은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두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근데 홍콩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중국 지금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 시장 예의주시한다 라고 했고 바로 홍콩 SFC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소매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고려하겠다. 지금 미국 월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면서 엄청난 기관들의 대기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중국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 패권을 두고 엄청난 돈의 전쟁이 펼쳐지고 핵폭탄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 엄청난 돈이 지금 중국도 홍콩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끝내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코인들 또 집중해야 되는지 여기서 또 힌트를 드리면 지금 홍콩 SFC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해시키 거래소와 OSL 거래소인데 제가 최근에 해시키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시키에 지금 어떤 코인들 상장되어 있습니까? 비트, 이더, 테더는 원래 초반부터 상장되어 있고 그 이후에 상장된 코인들 보면 해시키 진짜 알짜배기들만 전부 모아가지고 상장시켰습니다. 아발란체부터 유니스왑, 체인링크, 리도 파이낸스, 아톰 코스모스, 아베, 메이커. 이 해시키 거래소 인덱스로만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시키와 정식 홍콩의 SFC의 라이센스를 받은 OSL 거래소는 일단 개인들한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USD인 BCAP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기관들 대상으로는 지금 OSL이 제공하는 코인이 뭡니까? 아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컴파운드, 엔진 코인, 이더리움, 그래프,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USDC와 USDT 테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러티브에서 RWA 메타부터 아까 로빈후드 거래소 그리고 해시키 거래소까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코인들 뭡니까? 바로 아베와 체인링크, 유니스왑. 여기서도 지금 OSL까지 우리한테 힌트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 IMF부터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인 BIS까지 토큰화 협력하겠다. 이제 실물자산 토큰으로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 전부 다 이제 토큰화되는 세상. 그 초입 구간에 우리는 위치를 하고 있고 세계의 3대 초석 기관인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 그냥 위아더 월드로 지금 금융산을 토큰화할 예정이다.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크립토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에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심지어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도 CBDC RWA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금융을 구성할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RWA 메타 다음 불장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섹터니까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RWA 하면 누가 참여했습니까? 미국의 1위 은행은 돈 냄새를 바로 맡고 JP모건과 아폴로가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과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이미 진행하고 있고 여기 파일럿 프로그램에 어떤 코인 파트너십 맺었습니까? 아발란체 맺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발란체도 계속 추적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RW의 1, 2대장 체인링크 아발란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대형 라지캡 말고도 RWA 정말 좋은 프로젝트 많은데 그런 것들 제가 추후에 제 방송에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이 RWA 메타와 함께 다음 상승 사이클을 만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퀴드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인데 분명히 불장이 오면 우리가 LSD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LSD 섹터의 대장 바로 리도파이낸스와 로켓풀이 있다. 리도파이낸스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해시기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LSD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코인 포트에 구성할 것 보신다면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출 프로토콜. 대출이 활성화돼야 시장도 더 크게 상승하고 더 강한 불장이 시작될 수 있는데 대출 프로토콜에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 바로 아베와 컴파운드. 아베와 컴파운드는 핵심 여러 대형 기관들의 인덱스에도 거의 단골 손님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아베와 컴파운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섹터 중 하나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덱스에서는 누가 대장입니까? 제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던 유니스왑. 제가 봤을 때 덱스 포트폴리오는 유니스왑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 이런 식으로 힌트 전부 다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코인 사라 저 코인 사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기준, 투자 철학과 맞는 코인들 잘 공부하시고 프로젝트 선정하셔서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되 경로를 이탈할 때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갈 때 어떤 코인들을 내 주머니에 넣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우리가 졸업을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